며느리가 출장 간 사이 아들 집 세탁기를 열어본 순간이었어요. 그 안에는 젊은 여자의 검은 속옷이 젖은 채 들어 있었습니다. 아들의 셔츠와 수건 사이 절대 있을 수 없는 낯선 물건. 그건 며느리의 것이 아니었죠. 도대체 누구의 것일까요? 평생 믿었던 아들. 그런데 세탁기 속에서 나온 건 아들의 배신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어머니가 아니라 진실을 파헤칠 수사관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람들 앞에서 폭로된 한 장의 사진, 테이블 위에 올려진 검은 레이스 속옷 한 장. 그 순간 제 아들은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 시작할게요. 새벽 5시 반 박순덕 씨의 하루는 언제나 이 시간에 시작되었습니다. 65년을 살아온 손놀림은 정확했어요. 찬밥을 데우고 된장찌개 간을 맞추고 김치 냉장고에서 깍두기를 꺼내는 일련의 동작들이 마치 오랜 세월 연습해온 춤 같았습니다. 부엌 창문으로 스며드는 이른 햇살이 순덕의 얼굴을 비췄어요. 주름 하나하나에 새겨진 세월의 흔적들이 따스하게 빛났습니다. 손등의 나이 반점들, 눈가의 잔주름들, 그 모든 것들이 그녀가 살아온 시간의 증거였어요. 오늘은 진우한테 갖다 줄 밑반찬을 좀 더 챙겨야겠네. 아들 진우는 결혼한 지 3년째였습니다. 며느리 수연이가 외국계 회사에 다니면서 출장을 자주 다니다 보니 순덕 씨는 일주일에 2~3번씩 아들 집을 찾곤 했어요. 엄마의 마음이란 게 그런 거잖아요. 아들이 40살이 되어도 여전히 걱정스럽고 챙기고 싶은. 순덕은 스테인리스 용기에 밑반찬들을 정갈하게 담았어요. 멸치볶음, 시금치나물, 콩자반, 마른 오징어 볶음, 그리고 진우가 어릴 때부터 좋아했던 된장무침까지. 각각의 반찬마다 아들을 생각하는 엄마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이 녀석 혼자 있으면 라면만 끓여 먹을 텐데 수연이도 없는데 어떻게 지낼까? 남편을 여의고 홀로 살아온 지 10년째였어요. 그동안 순덕 씨에겐 아들이 전부였습니다. 진우가 결혼하고 나서야 조금 홀가분해졌지만 여전히 아들 걱정은 끝이 없었어요. 밤에 잠들기 전까지도 오늘 제대로 먹었을까, 감기는 안 걸렸을까 하는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곤 했습니다. 아침을 간단히 때우고 나서 순덕은 외출 준비를 시작했어요. 깔끔한 회색 가디건에 편한 운동화를 신고 밑반찬이 든 보냉백을 챙겼습니다. 거울을 보며 머리를 다시 한번 매만지는 모습에는 아직도 남아있는 여성스러움이 엿보였어요. 택시를 타고 아들 집으로 향하는 길, 순덕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며느리 수연이와의 관계도 나쁘지 않았어요. 처음엔 서먹했지만 이제는 친딸처럼 편했습니다. 명절 때마다 함께 음식을 준비하고 때로는 쇼핑도 함께 다녔어요. 그날따라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이 유독 조용했어요. 13층까지 올라가는 동안 순덕 씨는 문득 이상한 예감 같은 걸 느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금 생각해보면 말이에요.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며 순덕은 작은 목소리로 불렀어요. 진우야, 엄마 왔어.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평소라면 벌써 일어나 있을 시간이었는데요. 거실은 고요했어요. 소파 위에 던져진 양복 재킷, 탁자 위에 맥주캔 1개, 그리고 리모컨이 바닥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어딘가 어수선한 느낌이었죠. 부엌으로 들어가 냉장고를 열어보니 가득 찬 반찬통들이 그대로 있었어요. 며칠 전에 갖다 준 것들이었습니다. 뚜껑을 열어보니 손도 대지 않은 상태였어요. 이 아이가 정말 엄마가 해준 반찬은 안 먹고. 싱크대를 정리하며 순덕은 설거지를 시작했어요. 그릇이 몇 개 쌓여 있었는데
혼자 먹기엔 조금 많은 양이었습니다. 컵도 2개나 있었어요. 하나는 진우가 평소 쓰는 머그컵이었지만 다른 하나는 처음 보는 예쁜 유리컵이었습니다. 그때였어요. 세탁실 쪽에서 희미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윙윙거리는 세탁기 소리. 하지만 뭔가 평소와 달랐어요. 마치 헛돌고 있는 것 같은 이상한 소리였습니다. 순덕은 세탁실로 향했어요. 세탁기 표시등이 깜빡이며 완료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은 닫혀 있고 빨래를 꺼내지 않은 상태였어요. 벌써 돌렸나? 이상했어요. 진우는 보통 주말에 빨래를 몰아서 하는 편이었거든요. 그런데 수요일 아침에 세탁기가 돌아간 흔적이 있다는 게 세탁기 문을 열어보려다가 순덕은 멈칫했어요. 아들의 사생활을 침범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결국 문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진우의 셔츠 몇 장과 양말, 속옷들이 들어 있었어요. 다행히 아직 젖어 있지는 않았습니다. 순덕 씨는 빨래를 꺼내서 빨래 바구니에 담았습니다. 평범한 남성용 의류들이었거든요. 하지만 뭔가 이상한 느낌이 계속 들었어요. 다시 냉장고 앞으로 돌아가 밑반찬을 정리하면서도 순덕의 마음은 편치 않았어요. 평소와 다른 점들이 하나둘씩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거실로 다시 나와 소파에 앉으니 집 전체의 분위기가 미묘하게 달랐어요. 뭐라고 설명하기 어려운, 마치 이 집에 다른 사람의 흔적이 남아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가? 하지만 65년을 살아온 여성의 직감은 쉽게 속지 않았어요.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신호들이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순덕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모든 것이 시작된 순간이었습니다. 아직 그녀는 몰랐어요. 곧 자신의 평온한 일상이 송두리째 흔들리게 될 거라는 거리요. 세상에는 모르는 게 약인 일들이 있죠. 하지만 때로는 진실을 마주해야 하는 순간이 옵니다. 다음 날 순덕 씨는 다시 아들 집을 찾았어요. 냉장고에 넣어둔 밑반찬이 그대로 있는 게 계속 신경 쓰였거든요. 손도 대지 않은 채로 있다는 게 정말 이상했습니다. 이번엔 진우가 집에 있었어요. 거실 소파에 앉아 노트북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늦게 출근하는 것 같았어요. 진우야, 엄마가 해준 반찬 왜 안 먹어? 또 라면만 먹었지? 아, 엄마. 언제 오셨어요? 요즘 회사 일이 바빠서 밖에서 먹을 때가 많아요. 뭔가 어색했어요. 진우의 대답이 평소보다 성의 없고 눈도 제대로 마주치지 않더라고요. 마치 무언가 숨기고 있는 사람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순덕은 아들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고 전체적으로 피곤해 보였습니다. 며칠 동안 제대로 잠을 못 잔 것 같았어요. 요즘 일이 그렇게 힘들어? 얼굴이 많이 상했네. 괜찮아요. 그냥 프로젝트 하나가 좀 복잡해서. 하지만 진우는 계속 노트북 화면만 바라보며 대화를 피하려 했어요. 엄마와 눈을 마주치는 것을 불편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순덕은 부엌으로 가서 설거지를 하기 시작했어요. 싱크대 위에 쌓인 그릇들을 보니 혼자 먹기엔 너무 많았습니다. 접시도 2개, 젓가락도 2벌이나 있었어요. 그런데 접시 중 하나는 여성스러운 꽃무늬 접시였습니다. 진우야, 요즘 친구들이 자주 오나? 네. 아니요, 별로. 그냥 혼자 있어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설거지를 하다 보니 여성이 사용한 것 같은 흔적들이 계속 눈에 띄었습니다. 립스틱 자국이 남은 컵, 여성용 헤어핀 하나, 그리고 쓰레기통에서 발견한 화장지에도 파운데이션 자국이 묻어 있었어요. 특히 립스틱 자국이 남은 컵을 보는 순간 순덕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 립스틱 색깔은 선명한 빨간색이었는데 며느리 수연이는 그런 진한 색을 절대 쓰지 않았거든요. 수연이 언제 들렀었나? 출장 중이라고 했는데. 수연이요? 아니요, 안 왔는데요. 진우의 대답이 너무 빨랐어요. 마치 미리 준비해둔 답변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진우의 목소리가 살짝 떨리는 것도 느낄 수 있었어요. 순덕 씨는 점점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분명 여성이 이 집에 온 흔적이 있는데 진우는 계속 부인하고 있었거든요. 왜 거짓말을 하는 걸까요? 세탁실을 지나가다 문득 어제의 의문이 다시 떠올랐어요. 세탁기 문을 열어보니 어제 자신이 정리해둔 빨래가 그대로 바구니에 담겨 있었습니다. 진우야, 빨래 왜 안 널어? 구겨질 텐데. 아, 깜빡했어요. 나중에 할게요. 평소에 진우라면 빨래를 바로바로 정리하는 편이었어요. 요즘 들어 많은 것들이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순덕은 빨래 바구니를 뒤적이다가 멈칫했어요. 진우의 셔츠 사이에 낯선 머리카락이 끼어 있었습니다. 긴 생머리였는데 진우나 수연이의 머리카락과는 전혀 달랐어요. 수연이는 단발에 파마를 한 상태였으니까요. 그 머리카락을 보는 순간 순덕 씨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머리카락을 조심스럽게 빼내어 손바닥에 올려놓고 보니 염색을 한 갈색이었어요. 젊은 여성의 머리카락 같았습니다. 더 자세히 살펴보니 머리카락이 한 올만이 아니었어요. 여러 올이 섞여 있었습니다. 거실로 돌아가니 진우는 여전히 노트북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평소 같으면 엄마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곤 했는데 오늘은 대화를 피하려고만 했습니다. 수연이는 언제 들어와? 다음 주쯤,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이상했어요. 부부라면 서로 언제 돌아오는지 정도는 알고 있을 텐데. 진우의 답변이 너무 건성이었거든요. 순덕은 물기를 닦은 손으로 진우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요즘 수연이랑 사이 어때? 괜찮지? 네, 괜찮아요. 그냥 서로 바쁘니까. 하지만 진우의 표정에는 평온함이 없었어요. 뭔가 불안해하는 것 같기도 하고 조급해하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손도 계속 떨리고 있었어요. 그때 순덕 씨가 화장실을 가려고 복도로 나가는데 신발장 옆에 작은 종이 조각이 떨어져 있었어요. 무심코 주워든 종이를 보니 영화표 반쪽이었습니다. 어제 날짜였어요. 그런데 이상한 건 좌석이 두석이었다는 거예요. 진우야, 어제 영화 봤어? 영화요? 아니요. 어디서 나온 거예요? 진우가 벌떡 일어나더니 순덕의 손에서 영화표를 뺏어갔어요. 그 순간 진우의 표정이 순간적으로 굳어졌습니다. 아, 이거 회사 동료가 준 건데 못 가서 버렸나 봐요. 하지만 영화표에는 결제 흔적이 있었어요. 신용카드로 결제된. 그것도 진우가 쓰는 카드였거든요. 순덕은 영화표를 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대신 그 순간의 진우의 당황한 모습을 마음속에 새겨두었습니다. 집을 나서며 순덕은 뒤돌아보았어요. 창문 너머로 보이는 진우의 모습이 어딘지 낯설어 보였습니다. 아파트 1층 로비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순덕은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다가갔어요. 혹시 13층에 사는 박진우 씨 아세요? 아, 1304호분이시죠? 어머님이신가요? 네, 그런데 요즘 집에 사람들이 자주 오나요? 글쎄요. 특별히 신경 쓰지는 않았는데 간혹 젊은 여성분이 오시는 것 같더라고요. 순덕 씨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역시 뭔가 있었던 거였습니다. 젊은 여성이요? 네, 키도 크고 예쁘신 분이더라고요. 며느님과는 다른 분 같은데 머리도 긴 분이었어요. 순덕은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이미 충분히 알아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 긴 머리카락, 립스틱 자국,
영화표, 모든 것들이 하나의 그림으로 맞춰지고 있었어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순덕 씨는 생각했어요. 혹시 내가 너무 예민한 건 아닐까? 하지만 엄마의 직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그런 감각이 온몸에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순덕은 잠들기 전까지 계속 생각했어요. 영화표, 립스틱 자국, 갈색 머리카락, 그리고 진우의 어색한 태도까지 퍼즐 조각들이 하나씩 모이고 있었지만 아직 전체 그림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뭔가 숨겨진 비밀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비밀이 자신의 가족을 위협하고 있다는 것. 그날 밤 순덕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머릿속으로 계속 의문들이 맴돌았거든요. 사흘 후 순덕 씨는 또다시 아들 집을 찾았어요. 이번에는 진우가 없었죠. 회사에 갔을 시간이었으니까요. 사실 혼자 있을 때 더 자세히 살펴보고 싶었던 게 솔직한 마음이었습니다. 혼자 있는 아들 집에서 순덕은 좀 더 자유롭게 살펴볼 수 있었어요. 냉장고를 정리하고 먼지 쌓인 곳들을 닦아주며 집안을 돌보는 게 그녀의 역할이었지만 오늘은 다른 목적도 있었습니다. 순덕 씨는 자신이 뭘 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아들을 의심하고 있다는 걸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계속 쌓여가는 의문들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었으니까요. 거실부터 천천히 둘러보기 시작했어요. 소파 틈새, 테이블 서랍, TV장 뒤편까지 꼼꼼하게 살폈습니다. 평소 청소할 때와는 다른 마음가짐이었어요. 마치 탐정이 된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소파 아래를 들춰보니 여성용 귀걸이 하나가 떨어져 있었어요. 작은 진주 귀걸이였는데 수연이가 평소 착용하는 스타일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수연이는 화려한 장신구를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서재로 들어가니 진우의 책상이 평소보다 어수선했어요. 서류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고 펜도 여러 개가 굴러다니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여성용으로 보이는 볼펜이 하나 있었어요. 핑크색 몸통에 리본 장식이 달린. 이건 또 뭐지? 순덕 씨는 그 볼펜을 집어들었어요. 분명 수연이 것도 아니고 진우가 쓸 리도 없는. 그럼 대체 누구 것일까요? 볼펜 뚜껑을 열어보니 잉크가 거의 다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자주 사용한 흔적이 있었어요. 책상 서랍을 열어보니 더 놀라운 것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여성의 손글씨로 쓰인 메모지가 여러 장 있었습니다. 오늘 정말 행복했어. 당신이 보고 싶어. 사랑해. 이런 내용들이었어요. 그런데 글씨체가 수연이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침실로 들어가 보니 침대가 평소와 다르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베개가 2개나 사용된 흔적이 있었고 이불도 한쪽이 더 구겨져 있었습니다. 진우 혼자 잔다면 이럴 리 없었어요. 더군다나 베개에서는 낯선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순덕 씨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점점 확실해지고 있었거든요. 이 집에 다른 여자가 들락날락하고 있다는 게, 아니, 그 정도가 아니라 아예 함께 지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화장대를 열어보니 수연이의 화장품들 사이에 낯선 것들이 섞여 있었어요. 색깔도 다르고 브랜드도 다른 립스틱, 아이라이너, 향수까지. 수연이가 쓰던 것들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특히 향수는 진한 장미향이 났어요. 수연이는 담백한 향을 좋아했는데 이건 너무 자극적이었습니다. 마치 자신의 존재감을 강하게 드러내고 싶어 하는 사람이 쓸 것 같은 향수였어요. 이게 대체 뭐야? 방을 나와 드레싱룸에 들어가 보니 또 다른 것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수연이의 옷들 사이에 전혀 다른 스타일의 옷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더 노출이 심하고 더 화려한 색깔의 원피스들과 블라우스들.
수연이는 절대 입지 않을 스타일이었어요. 그때 순덕 씨는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히 친구가 놓고 간 물건들이 아니라는 걸요. 누군가 이 집에서 마치 살고 있는 것 같다는 걸. 아니, 수연이가 없는 동안 이 집의 여주인 행세를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세탁실에 가니까 빨래 바구니에 옷들이 가득했어요. 며칠치는 좋게 될 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진우의 옷뿐만 아니라 여성의 옷들도 섞여 있었어요. 속옷까지 말입니다. 이 녀석이 정말. 순덕은 빨래를 분류하기 시작했어요. 진우의 셔츠들, 양말, 속옷들,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섞여 있는 여성용 의류들, 브래지어, 팬티, 얇은 잠옷까지 모든 것이 수연이와는 다른 사이즈였습니다. 그리고 그때였어요. 세탁기 안을 확인하려고 문을 열자 안에서 무언가 검은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순덕 씨가 그걸 꺼내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그것은 검은색 레이스 속옷이었어요. 그것도 상당히 야한 디자인에 수연이가 절대 입지 않을 그런 속옷이었습니다. 순덕은 그 속옷을 손에 든 채 멍하니 서 있었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어요. 진우가 자신의 아들이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는 게 확실해졌습니다. 진우야, 너 정말. 목소리가 떨렸어요. 분노와 실망, 그리고 깊은 슬픔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아끼고 사랑했던 아들이 며느리를 배신하고 다른 여자와 이런 짓을 하고 있다니. 세탁기 안을 더 뒤져보니 또 다른 여성용 속옷들이 나왔어요. 모두 수연이와는 다른 취향의 더 화려하고 도발적인 디자인들이었습니다. 게다가 사이즈도 수연이보다 훨씬 작았어요. 순덕은 속옷들을 모두 꺼내서 바닥에 늘어놓았어요. 검은색, 빨간색, 보라색, 모두 진한 색깔의 레이스 속옷들이었습니다. 그 순간 순덕의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스쳤어요. 이 여자는 대체 누구일까? 어떤 여자이길래 내 아들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걸까? 부엌으로 다시 돌아가니 냉장고에 새로운 음식들이 들어 있었어요. 어제는 없었던 것들이었습니다. 고급스러운 치즈, 와인, 그리고 이국적인 과일들까지. 진우 혼자 먹기엔 너무 비싼 음식들이었어요. 냉장고 문에 붙어 있는 메모를 보니 여성의 글씨로 오늘 저녁 7시에 봐요. 사랑해 라고 쓰여 있었어요. 오늘 날짜였습니다. 즉, 오늘 저녁에도 그 여자가 올 예정이라는 뜻이었어요. 순덕은 그 메모를 떼어내서 주머니에 넣었어요. 증거로 남겨두어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급하게 집을 나섰어요. 더 이상 여기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순덕은 눈물을 참아야 했어요. 가슴이 미어질 것 같았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믿고 사랑했던 아들이, 착하고 성실하다고 생각했던 아들이 이런 배신을 저지르고 있다니. 집에 돌아온 순덕은 소파에 주저앉아 펑펑 울었어요. 30년 넘게 정성스럽게 키운 아들이 이런 일을 저지르다니. 그리고 수연이는 어떻게 하죠? 그렇게 착하고 예쁜 며느리를 두고 다른 여자와. 하지만 울고만 있을 수는 없었어요. 이 상황을 그대로 둘 수는 없었습니다. 수연이도 알아야 하고 진우도 정신을 차려야 했어요. 순덕은 마음을 다잡고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수연이에게 바로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진우를 먼저 추궁해야 할까요?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을지, 가족 모두에게 상처를 덜 주는 방법이 있을지. 그날 밤 순덕은 책상 앞에 앉아 진우에게 보낼 편지를 써보려고 했어요. 하지만 펜을 잡은 손이 떨려서 글자가 제대로 써지지 않았습니다. 분노와 실망,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을 잃을까 하는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어요.
결국 순덕은 편지를 포기하고 침대에 누웠어요.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검은 레이스 속옷의 이미지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입은 낯선 여자의 모습까지 상상하고 싶지 않았지만 자꾸 떠올랐습니다. 새벽까지 뒤척이다가 순덕은 한 가지 결심을 했어요. 내일은 반드시 진우와 직접 대면해서 진실을 듣겠다고. 더 이상 이런 식으로 지낼 수는 없었습니다. 가족이 망가지기 전에 누군가는 나서야 했어요. 그리고 그 누군가는 바로 자신이어야 했습니다. 엄마로서, 그리고 한 가정의 어른으로서 말이에요. 그날 저녁 순덕은 다시 아들 집으로 향했어요. 냉장고에 붙어 있던 메모를 기억했거든요. 오늘 저녁 7시에 봐요라고 쓰여 있었던 그 시간에 맞춰가서 현장을 목격하고 싶었습니다. 6시 50분 아파트 1층 로비에서 순덕은 기다리고 있었어요.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려고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곧 자신의 아들이 다른 여자와 만나는 모습을 직접 보게 될 거라는 생각에 가슴이 요동치고 있었죠. 7시 정각 한 젊은 여성이 아파트 로비로 들어왔습니다. 키가 크고 날씬한 몸매에 긴 갈색 머리를 흘러내린 채 관리소 직원이 말했던 바로 그 여자였어요. 빨간 립스틱을 진하게 바르고 몸에 꽉 끼는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순덕은 숨을 죽이고 그 여자를 지켜봤어요. 여자는 매우 자연스럽게 엘리베이터를 타고 1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마치 이 아파트에 사는 사람처럼 말이에요. 비밀번호까지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10분 후 순덕도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13층에 도착해서 아들 집 앞에 선의 안에서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진우의 목소리와 낯선 여자의 목소리가 섞여서 너무나 친밀한 분위기였어요. 순덕은 비밀번호를 눌러 문을 열었어요. 그 순간 거실에서 벌어진 광경에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소파에 앉아있던 진우와 그 여자가 깜짝 놀라며 떨어져 앉았어요. 여자는 진우의 품에 안겨 있었고 두 사람 모두 술에 취한 상태였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와인병과 치즈, 그리고 반쯤 먹다 남은 음식들이 놓여 있었어요. 진우야, 이게 뭐니? 목소리가 떨렸어요. 분노와 충격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평생을 살면서 이런 장면을 직접 목격할 거라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엄마, 왜 갑자기? 진우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얼굴이 새하얘졌고 손도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평소에 침착한 진우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어요. 어머님이신가요? 안녕하세요. 그 여자는 의외로 침착했어요. 일어나서 정중히 인사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그 여유 있는 모습이 순덕을 더욱 화나게 만들었어요. 마치 이런 상황에 익숙한 것 같았거든요. 당신 누구요? 왜 우리 며느리 없는 사이에 여기 있는 거죠? 저는 진우 오빠 회사 동료 김미영이라고 해요. 오늘 업무 관련해서 집에서 미팅을 하고 있었어요. 거짓말이었어요. 순덕은 확신했습니다. 업무 미팅을 하는 사람들이 저렇게 밀착해서 앉아있을 리 없었거든요. 게다가 테이블 위에는 업무 서류 하나 없이 오직 술과 안주만 있었습니다. 맞아요, 엄마. 회사 일로 미영 씨가 온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진우도 거짓말에 동참했어요.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너무나 부자연스러웠습니다. 평소 진우라면 엄마 앞에서 이렇게 어색해하지 않았을 텐데. 그리고 술 냄새까지 진동하고 있었어요. 그래, 그럼 이건 뭐지? 순덕은 주머니에서 검은 레이스 속옷을 꺼내 들었어요. 세탁기에서 발견했던 그것을. 두 사람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굳어졌습니다. 특히 김미영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여자의 얼굴에 당황스러운 표정이 스쳤어요. 그
그게 뭐예요? 미영이라는 여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더 이상 여유로운 모습은 없었습니다. 손으로 입을 가리며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회사 동료라고 했죠? 그럼 당신 속옷이 왜 우리 집 세탁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진우가 벌떡 일어나더니 순덕의 손에서 속옷을 뺏으려 했어요. 하지만 순덕은 꽉 잡고 놓지 않았습니다. 엄마, 그만해요. 왜 이러세요? 내가 왜 이러냐고? 너희들이 뭘 하고 있는지 다 알고 있어. 순덕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참았던 분노가 터져 나왔습니다. 지난 며칠간 쌓였던 의심과 실망이 한꺼번에 폭발했어요. 수연이는 어쩔 거야? 그렇게 착한 아이를 두고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니? 엄마, 사정이 복잡해요. 뭐가 복잡해? 불륜이 복잡한 거야? 결혼한 남자가 다른 여자와 이런 짓 하는 게 복잡한 거야? 김미영이 급하게 가방을 챙기며 일어났어요.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가자 도망치려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이만 가볼게요. 오해가 있었나 봐요. 오해? 어떤 오해요? 당신 물건들이 이 집 곳곳에 있는 게 오해예요? 순덕은 화장대에서 발견한 립스틱과 향수, 그리고 드레싱룸의 옷들까지 모두 얘기했어요. 김미영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저는 정말 회사 동료일 뿐이에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냉장고에 붙어있던 메모도 봤어요. 사랑해라고 쓴 것도.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다는 걸 안 김미영이 마침내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죄송해요. 하지만 저희는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이예요. 사랑? 남의 남편 빼앗아 놓고 사랑이라고 해? 냉장고에 붙어있던 메모도 봤어요. 그건 진우 오빠는 결혼 생활이 행복하지 않았어요. 수연 씨와는 이미 마음이 떨어져 있었고, 미영아, 그만해. 하지만 김미영은 계속 말했어요. 마치 자신을 정당화하려는 듯이요. 사실 진우 오빠는 수연 씨와 이혼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어머님 때문에. 뭐라고? 나 때문에? 어머님이 수연 씨를 너무 좋아하셔서 이혼할 수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순덕은 그 말을 듣는 순간 더욱 화가 났어요. 자신 탓으로 돌리다니. 그리고 진우는 지금까지 한마디 해명도 없이 가만히 있기만 했습니다. 진우야, 너는 할 말 없니? 지금까지 나한테 거짓말만 했니? 진우가 드디어 입을 열었어요. 하지만 그의 말은 변명에 불과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하지만 정말 복잡한 상황이에요. 뭐가 복잡해? 간단하잖아. 수연이와 헤어지고 싶으면 정정당당하게 이혼해. 왜 이런 식으로 뒤에서 바람을 펴? 수연이한테 어떻게 말해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한테 뭐라고 해요? 그럼 지금처럼 몰래 바람 피우는 게 떳떳한 일이야? 진우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김미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두 사람 모두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 모습이 순덕을 더욱 화나게 만들었습니다. 진우야, 너 정말 실망이야.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이런 비겁한 짓을 하니? 순덕의 목소리에 깊은 실망감이 묻어났어요. 분노보다도 슬픔이 더 컸습니다. 30년 넘게 정성껏 키운 아들이 이런 모습일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거든요. 엄마, 제발 수연이한테는 말하지 마세요. 왜? 계속 속이고 살겠다는 거야? 지금은 시간이 필요해요. 시간이 뭐가 필요해? 더 오래 바람 피울 시간? 진우는 결국 도망치듯 현관으로 향했어요. 김미영도 황급히 따라 나갔습니다. 순덕 혼자 거실에 남겨졌어요. 진우야, 어딜 가니? 하지만 이미 현관문이 닫힌 뒤였습니다. 테이블 위에 와인잔들, 흩어진 음식들, 그리고 소파에 남겨진 여자의 향수 냄새.
모든 것이 방금 전 벌어진 일들의 증거였어요. 순덕은 소파에 주저앉아 한참을 그 자리에 있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수연이에게 말해야 할지, 모든 것이 혼란스러웠어요. 그때 테이블 위에서 진우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화면에 수연이라는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순덕은 그 화면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저 멀리 출장 중인 며느리가 남편이 다른 여자와 바람 피우는 줄도 모르고 전화를 거는 거였어요. 결국 순덕은 집을 나섰어요. 더 이상 그 집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돌아가는 길 택시 안에서 순덕은 계속 눈물을 흘렸어요. 자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아들이 이런 일을 저지르다니. 그리고 더욱 화가 나는 건 진우의 비겁한 태도였어요. 사과 한마디 제대로 하지 않고 해명도 없이 그냥 도망쳐버리다니. 언제부터 아들이 이렇게 된 걸까요? 그날 밤 순덕은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내일은 무엇을 해야 할지, 수연이에게 진실을 말해야 할지, 모든 것이 고민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더 이상 이런 상황을 그냥 두고 볼 수는 없다는 거였습니다. 이제 정말로 모든 게 시작된 거였어요. 이틀 후 순덕은 마음을 굳혔어요. 더 확실한 증거를 수집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진우가 그렇게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는 이상 수연이에게 말할 때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했거든요. 순덕은 아침 일찍 진우 집으로 향했어요. 진우가 출근한 뒤 시간을 노려서 말입니다. 이번에는 단순히 청소를 하러 가는 게 아니었어요. 본격적인 수사를 시작하려고 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집안이 어수선했어요. 어젯밤 그 여자가 또 왔다 간 것 같았습니다. 거실 테이블 위에 와인잔 2개가 그대로 놓여 있고 소파에는 여자 것으로 보이는 스카프가 떨어져 있었어요. 인연놈들이 정말. 순덕은 스카프를 집어들었어요. 비싼 브랜드였습니다. 수연이가 평소 쓰던 것보다 훨씬 고급스러웠어요. 향수 냄새도 진하게 배어 있었습니다. 먼저 진우의 서재부터 뒤지기 시작했어요. 책상 서랍을 하나하나 열어보니 평소에 보지 못했던 것들이 나왔습니다. 신용카드 영수증들이 가득 담긴 봉투가 있었어요. 영수증들을 하나씩 살펴보니 놀라운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고급 레스토랑에서의 식사비, 호텔바에서의 술가, 그리고 여성용 액세서리 구매 내역까지 모두 진우 혼자서는 쓸 수 없는 금액들이었어요. 특히 눈에 띄는 건 매주 같은 요일, 같은 시간대에 결제된 내역들이었습니다. 수연이가 출장을 다니는 날짜와 정확히 일치했어요. 순덕은 영수증들을 날짜 순으로 정리하며 패턴을 파악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호텔 결제 내역이었어요. 시내 한복판의 5성급 호텔에서 룸서비스 비용까지 진우의 월급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들이었습니다. 순덕은 영수증들을 몇 장 골라서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었어요. 증거로 남겨두어야 했거든요. 그리고 원본은 다시 제자리에 넣어두었습니다. 이번에는 진우의 옷장을 뒤져봤어요. 양복 주머니를 하나하나 확인해 보니 더 많은 단서들이 나왔습니다. 명품 브랜드 매장의 쇼핑백, 여성용 향수가 묻은 손수건, 그리고 호텔 키카드까지. 호텔 키카드를 자세히 보니 객실 번호가 적혀 있었어요. 1205. 그리고 유효기간이 지난주까지였습니다. 진우가 그 여자와 호텔에서 만나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였어요. 양복 안주머니에서는 더 놀라운 것이 나왔습니다. 김미영이라는 이름으로 된 명함이었어요. 그런데 회사 동료라고 했던 것과는 달리 전혀 다른 회사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순덕은 그 명함을 보며 분노가 치밀었어요. 진우가 자신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게 확실해졌거든요. 김미영은 진우와 같은 회사에서 일하는 동료가 아니었습니다.
명함 뒷면에는 손글씨로 사랑하는 진우 오빠에게 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 글씨체는 냉장고에 붙어 있던 메모와 똑같았습니다. 순덕은 명함도 사진으로 찍어 두었어요. 그리고 쓰레기통을 뒤져보기 시작했습니다. 쓰레기통에서는 더 많은 증거들이 나왔어요. 찢어진 편지 조각들을 맞춰보니 김미영이 진우에게 쓴 연애 편지였습니다. 내용이 상당히 노골적이었어요. 어젯밤이 너무 좋았어. 수연이가 없을 때만 만날 수 있어서 아쉬워 같은 문장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런 더러운 것들, 순덕은 편지 조각들을 모두 모아서 봉투에 담았어요. 나중에 수연이에게 보여줄 증거였습니다. 화장실 쓰레기통에서는 더욱 충격적인 것들이 나왔어요. 사용한 콘돔 포장지, 임신 테스트기 상자까지. 순덕은 그 순간 현기증이 날 것 같았습니다. 설마 임신? 임신 테스트기 상자를 자세히 보니 최근에 구매한 것 같았어요. 그렇다면 김미영이 임신 가능성 때문에 검사를 한 걸까요? 순덕은 상상만으로도 끔찍했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냉장고를 열어보니 또 다른 증거들이 있었어요. 평소 진우가 먹지 않는 음식들이 가득했습니다. 임산부가 좋아한다는 엽산 보충제까지 있었어요. 정말 임신한 거구나. 순덕은 그 순간 다리에 힘이 빠져서 주저앉았어요. 아들이 바람 피우는 것도 충분히 충격적이었는데 그 여자가 임신까지 했다니. 이제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냉장고 문에 새로운 메모가 붙어 있었어요. 병원 검진 결과 나왔어. 전화해줘. 미영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날짜는 바로 어제였어요. 순덕은 그 메모를 떼어서 다른 증거들과 함께 넣었어요. 이제 더 이상 진우가 변명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한 증거가 모였습니다. 거실로 돌아와서 소파 쿠션 사이를 뒤져보니 또 다른 것들이 나왔어요. 여성용 속옷, 화장품, 그리고 김미영의 신분증까지. 마치 이 집에서 살고 있는 것 같았어요. 신분증을 보니 김미영의 나이는 27세였습니다. 진우보다 13살이나 어린 여자였어요. 주소도 확인했습니다. 나중에 필요하면 찾아가야 할 수도 있었거든요. 순덕은 모든 증거들을 정리하며 생각했어요. 이 정도면 수연이에게 진실을 말할 충분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진우가 거짓말로 둘러댈 수도 없을 거였어요. 그런데 문득 의문이 들었어요. 진우는 이 모든 비용을 어디서 조달하는 걸까요? 월급만으로는 불가능한 금액들이었거든요. 혹시 수연이 모르는 사이에 대출을 받은 건 아닐까요? 순덕은 진우의 책상을 더 자세히 뒤져봤어요. 서랍 맨 아래에서 은행 서류들을 발견했습니다. 역시나 대출 서류들이었어요. 그것도 수연이 명의로 된. 이런 정신 나간 놈이. 진우는 아내 모르게 아내 명의로 대출을 받아서 바람 피우는데 쓰고 있었던 거예요. 이건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대출 금액을 보니 3천만 원이나 되었어요. 수연이가 알면 얼마나 충격을 받을까요? 자신의 이름으로 빚까지 만들어가며 남편이 다른 여자와. 순덕은 대출 서류도 사진으로 찍어두었어요. 이제 정말 모든 증거가 다 모였습니다. 진우의 불륜, 상대방 여자의 임신 가능성, 그리고 아내 명의 대출까지. 집을 나서기 전에 순덕은 한 가지 더 확인하고 싶었어요. 진우와 김미영이 얼마나 자주 만나는지. 그래서 현관 근처에 작은 카메라를 숨겨두었습니다. 요즘 흔히 파는 소형 카메라였어요. 아파트를 나서면서 순덕은 관리소에 들렀어요. 며칠 전에 만났던 직원에게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저번에 1304호에 오는 여성분 얘기했잖아요. 아, 네, 그 젊은 여자분 말씀이시죠? 혹시 얼마나 자주 오는지 아세요? 거의 매일 오시는 것 같던데요. 특히 부인분이 없을 때마다.
순덕의 가슴이 철렁했어요. 매일이라니. 그럼 정말로 그 집에서 살고 있는 거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 혹시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아니에요. 그냥 궁금해서요. 순덕은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이미 충분한 정보를 얻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순덕은 오늘 수집한 모든 증거들을 정리해 봤어요. 신용카드 영수증들, 호텔 키카드, 김미영의 명함과 편지, 그리고 대출 서류까지. 이 정도면 누구라도 믿을 수밖에 없을 거였어요. 하지만 마음이 편하지는 않았어요. 이제 정말로 수연이에게 진실을 말해야 하는데 그 착하고 순진한 며느리가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되면 얼마나 충격받을까요? 그리고 김미영이 정말 임신을 했다면 상황은 더욱 복잡해질 거였어요. 단순한 불륜이 아니라 새 생명이 관련된 문제가 되어버린 거였으니까요. 순덕은 집에 도착해서 모든 증거들을 정리했어요. 사진들을 인쇄하고 서류들을 파일에 정리하고 마치 변호사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밤 순덕은 수연이에게 전화를 걸어야 할지 고민했어요. 출장 중인 며느리에게 이런 충격적인 소식을 전화로 말해도 될까요? 아니면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야 할까요? 결국 순덕은 수연이의 출장 일정을 먼저 확인해 보기로 했어요. 진우에게 직접 물어볼 수는 없으니 수연이에게 안부 전화를 하는 척하면서 말이에요. 모든 것이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순덕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가족을 지켜야 했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수연이는 진실을 알 권리가 있었어요. 내일은 또 다른 하루가 될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하루는 모든 것이 바뀌는 시작점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다음 날 아침 순덕은 일찍 일어나 진우 집으로 향했어요. 어제 설치해둔 소형 카메라를 확인해 보고 싶었거든요. 혹시 밤사이에 김미영이 또 왔을 수도 있었으니까요. 현관에 도착해서 카메라를 회수해 보니 정말로 영상이 녹화되어 있었어요. 어젯밤 11시경에 김미영이 왔다가 새벽 5시에 나가는 모습까지 거의 밤새 있었던 거였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영상 속에서 들린 대화였어요. 카메라의 음성도 같이 녹음되어 있었거든요. 현관문을 열며 김미영이 하는 말이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병원에서 임신 확진 받았어. 정말 임신했어. 정말? 확실해? 응, 6주 차래.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순덕은 그 음성을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정말로 임신을 한 거였습니다. 이제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하지만 더 충격적인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미영아, 우리 계획대로 하면 돼. 수연이가 돌아오면 바로 이혼 얘기하고. 그런데 어머님이 알아버렸잖아. 괜찮을까? 엄마, 설마 엄마는 평생 나만 믿었어. 혹시 조금 의심하더라도 결국 아들 편에 설 거야. 날 버릴 수는 없잖아. 아들인데. 그럼 위자료는? 수연이 명의로 받아둔 대출금이 있잖아. 그걸로 충분히. 순덕은 그 말을 듣고 너무 화가 나서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계획적으로 아내를 속이고 아내 명의로 대출까지 받아두었다가 이혼할 때 써먹겠다는 거였어요. 더 끔찍한 대화가 계속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수연이는 모르고 있는 거 맞지? 혹시 눈치채고 있는 건 아니야? 전혀. 수연이는 순진해서 의심도 안 해. 그냥 출장 많다고 하면 다 믿어. 다행이네. 만약 알았다면 우리 계획이 틀어질 뻔했잖아. 순덕은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들이 단순히 사랑에 빠져서 실수한 게 아니라는 걸요. 처음부터 수연이를 속이고 재산을 빼돌릴 계획이었던 거였습니다. 영상을 계속 보니 더 충격적인 장면이 나왔어요. 김미영이 가방에서 서류들을 꺼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이혼 서류는 이미 준비해뒀어. 수연이만 서명하면 돼. 잘했어. 그럼 이제 타이밍만 맞추면 되겠네. 그런데 아이는 언제 말할 거야? 이혼 성사되고 나서. 그래야 수연이가 포기하고 깨끗하게 물러날 거야. 순덕은 더 이상 영상을 볼 수가 없었어요. 너무나 치밀하고 악독한 계획이었거든요. 순진한 며느리를 완전히 농락하려는. 그런데 영상 마지막 부분에서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김미영이 진우에게 하는 말이었어요. 그런데 진우야, 나 사실 너한테 말 안 한 게 있어. 뭔데? 수연이 사실 너 바람 피우는 거 이미 알고 있어. 그 순간 진우의 표정이 완전히 굳어버렸어요. 뭐라고? 그게 무슨 소리야? 한 달 전에 우연히 만났는데 나한테 물어보더라. 너랑 사귀고 있냐고. 그럼 수연이가 다 알고 있었다는 거야? 응, 그런데 이상하게 화도 안 내고 그냥 알겠다고만 하더라. 순덕은 그 대화를 듣고 완전히 혼란스러워졌어요. 수연이가 이미 알고 있었다고? 그럼 왜 아무 말도 안 했을까요? 영상은 거기서 끝났어요. 하지만 순덕의 머릿속은 더 복잡해졌습니다. 수연이가 정말 남편의 불륜을 알고 있으면서도 모른 척하고 있다는 건가요? 순덕은 급히 집으로 돌아가 수연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었습니다. 박순덕 수연아, 나다. 어머니야. 어머님, 어쩐 일이세요? 출장 갔다 돌아가는 길이에요. 목소리는 평상시와 다름없이 밝았어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수연아, 혹시 진우 얘기인데 요즘 뭔가 이상하지 않니?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어머님, 혹시 뭔가 아시는 게 있으세요? 그 말투에 순덕은 확신했어요. 수연이가 정말로 뭔가 알고 있다는 걸요. 수연아, 솔직히 말해봐. 너 진우가 다른 여자 만나는 거 알고 있지? 또다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나서 수연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네, 알고 있어요. 순덕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역시 알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언제부터 알았니? 2달 전쯤 우연히 그 여자를 만났어요. 김미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왜 지금까지 가만히 있었어? 증거를 모으고 있었어요, 어머님. 지금 변호사랑 상담도 받고 있고요. 순덕은 깜짝 놀랐어요. 순진하다고 생각했던 며느리가 이미 모든 걸 준비하고 있었다니. 사실 진우 오빠가 제 명의로 대출받은 것도 알고 있어요. 은행에서 연락 왔거든요. 그럼 너도 이혼할 생각이구나? 네, 더 이상 같이 살 수는 없지 않겠어요? 그런데 어머님은 어떻게 알게 되신 거예요? 순덕은 지난 며칠간 있었던 일들을 수연이에게 모두 말해 주었어요. 세탁기에서 발견한 속옷부터 어제 녹화한 영상까지. 어머님, 정말 고생 많이 하셨네요. 저 때문에. 아니다. 수연아, 내 잘못이 아니야. 진우가 잘못한 거지. 어머님, 그런데 그 여자가 임신했다는 건 저도 처음 알았어요. 수연이의 목소리에 충격이 묻어났어요. 수연아, 이제 어떻게 할 거니? 원래 계획대로 하려고요. 출장에서 돌아가면 바로 이혼 서류 내밀 거예요. 혼자 하기 힘들 텐데. 괜찮아요. 이미 다 준비했어요. 오히려 어머님이 모은 증거들이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통화를 끝낸 후 순덕은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수연이가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었다니. 그리고 나름대로 준비도 하고 있었다니. 그런데 한편으로는 안심이 되었어요. 순진하게만 보였던 며느리가 실제로는 똑똑하고 현실적이었거든요. 혼자서도 충분히 이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편하지는 않았어요. 아들 진우가 저지른 일이 너무나 추악했거든요. 계획적으로 아내를 속이고 다른 여자를 임신시키고
심지어 아내 명의로 빚까지 만들어 놓고 그날 밤 순덕은 진우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진우야, 나다. 네, 엄마 무슨 일이에요? 무슨 일? 아휴, 수연이 돌아오면 너 각오 단단히 하거라. 네, 무슨 말씀이세요? 수연이가 다 알고 있어. 너 바람 피우는 것도, 대출 받은 것도, 그 여자 임신한 것까지. 진우가 전화 너머에서 당황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게 무슨. 이제 그만해. 더 이상 거짓말하지 말고 나도 다 봤어. 순덕은 어제 녹화한 영상 이야기까지 했어요. 진우는 완전히 말을 잃었습니다. 진우야,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니? 엄마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모든 진실이 밝혀진 이상 이제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순덕은 수연이에게도 전화를 걸었어요. 수연아, 출장은 언제 끝나니? 원래는 모레인데 일이 빨리 끝나서 내일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 그럼 내일 보자. 내일이면 정말로 모든 게 끝날 거였어요. 다음 날 오후 수연이가 출장에서 돌아왔어요. 순덕은 며느리가 집에 도착하기 전에 미리 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혼자서 진우와 대면하기에는 너무 힘들 거라고 생각했지만 한편으로는 수연이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걱정도 됐어요. 혹시 자신에게 화를 낼까 봐서요. 공항에서 돌아온 수연이의 얼굴에는 피로가 역력했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깊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마치 이미 무슨 일이 벌어질지 각오하고 온 것 같은 표정이었어요. 어머님, 미리 와 계셨네요. 수연아, 괜찮겠니? 수연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작은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그 미소 뒤에 숨겨진 상처는 감출 수 없었습니다. 아파트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자 진우가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어젯밤 전화 통화 후로 밤새 잠을 못 잔 것 같았습니다. 얼굴이 완전히 초췌해져 있었어요. 수연이는 가방을 내려놓고 진우 앞에 섰어요. 두 사람 사이의 공기가 얼어붙은 것 같았습니다. 순덕은 뒤에서 지켜보며 가슴이 답답했어요. 수연이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오빠, 나한테 할 이야기 없어요? 진우는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그동안 당당하던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마치 죄인이 된 것 같았습니다. 수연이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두툼한 봉투였습니다. 그 안에는 변호사와 상의해서 준비한 모든 자료들이 들어 있었어요. 서류들을 테이블 위에 쫙 펼쳐놓자 진우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어요. 신용카드 내역, 호텔 영수증, 대출 서류, 모든 증거들이 한눈에 보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충격적인 건 김미영과 진우가 함께 찍은 사진들이었어요. 수연이가 어떻게 구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두 사람이 친밀하게 포옹하는 모습들이 여러 장 있었어요. 순덕은 그 사진들을 보며 가슴이 미어졌어요. 자신의 아들이 정말로 이런 일을 저질렀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수연이가 차분한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 차분함 속에는 깊은 분노와 실망이 숨어 있었습니다. 2개월 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제가 잘못 본 건가 싶어서 확인해 보고 싶었어요. 진우는 여전히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변명할 말을 찾고 있는 것 같았지만 이미 모든 증거가 눈앞에 있었습니다. 수연이는 계속해서 지난 2개월간 자신이 해온 일들을 설명했어요. 사립탐정을 고용해서 진우의 행적을 추적한 것, 김미영의 신상 정보를 파악한 것, 그리고 법적 대응을 준비한 것까지. 듣고 있던 순덕은 깜짝 놀랐어요. 그동안 순진하다고만 생각했던 며느리가 이렇게 치밀하고 현실적인 사람이었다니. 진우보다도 훨씬 똑똑하고 준비성이 있었어요.
특히 놀라운 건 수연이가 진우 명의로 받은 대출에 대해서도 이미 대비책을 마련해 두었다는 거였어요. 법적으로 본인 동의 없이 받은 대출은 무효화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김미영 씨가 임신했다는 것도 확인했어요. 그 순간 진우가 고개를 번쩍 들었어요.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수연이는 또 다른 서류를 꺼내 보였어요. 산부인과 진료 기록이었습니다. 김미영이 6주차 임신 상태라는 게 명시되어 있었어요. 순덕은 그 서류를 보는 순간 현기증이 날 것 같았어요. 정말로 이렇게까지 모든 걸 다 알고 있었다니. 하지만 수연이는 침착했어요. 마치 이미 모든 걸 받아들이고 각오한 것 같았습니다. 테이블 위에 마지막으로 놓인 건 이혼 서류였어요. 이미 수연이 쪽은 모두 작성되어 있었고 진우가 서명만 하면 되는 상태였어요. 그제서야 진우가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연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수연이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어요. 이미 사과로 해결될 단계는 지났었거든요. 이건 미안하다는 말로 되돌릴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저도 더 이상은 못 참겠어요. 수연이의 목소리에 눈물이 섞였어요. 그동안 얼마나 혼자서 괴로워했을지. 순덕은 며느리를 꼭 안아주고 싶었습니다. 진우가 이혼 서류를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수연아, 다시 생각해봐.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그 순간 수연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분노의 눈물이었습니다. 다시 시작이요? 다른 여자를 임신시켜 놓고 다시 시작하자고요? 진우는 할 말을 잃었어요. 변명할 여지가 전혀 없었거든요. 그때 순덕이 나섰어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진우야, 이제 그만해라. 내가 잘못한 거야. 더 이상 내 눈앞에서 수연이를 괴롭히지 말 거라. 오늘부터 난 네 편이 아니다. 진우는 엄마까지 자신의 편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걸 깨닫고 완전히 절망한 표정이 되었어요. 순덕은 수연이 옆에 앉으며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며느리의 손이 차갑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수연아, 정말 고생 많았구나. 혼자서 이 모든 걸 감당하느라. 그리고 내가 미안하다. 못난 아들을 둬서. 내가 잘못 키워서. 그 순간 수연이가 참고 있던 감정이 터져 나왔어요. 시어머니의 따뜻한 손길에 그동안 억눌렀던 슬픔과 분노가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어머님, 정말 힘들었어요. 저 매일 밤 혼자서 울었어요. 순덕은 수연이를 꼭 안아주었어요. 마치 친딸을 위로하듯이. 두 여자는 서로를 의지하며 눈물을 흘렸어요. 한편으로는 분노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서로에 대한 깊은 애정을 확인하는 순간이기도 했어요.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하지만 때로는 마음으로 맺어진 인연이 더 깊을 수도 있는 거였어요. 진우는 그런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며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았어요. 아내뿐만 아니라 어머니까지 잃게 된 거였어요. 수연이가 눈물을 닦으며 다시 이혼 서류를 진우 앞에 밀어놓았어요. 서명해 주세요. 더 이상 시간 끌고 싶지 않아요. 진우는 여전히 망설였어요.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순덕이 아들을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어요. 진우야, 서명해. 수연이가 원하는 대로 해줘. 그게 마지막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야. 결국 진우는 서류에 서명했어요. 펜을 잡는 손이 떨렸지만 자신의 이름을 또박또박 적어 넣었습니다. 서명이 끝나자 수연이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어요. 내일 법원에 제출할게요. 그리고 이 집에서 나갈게요. 수연아, 어디 갈 데 있어? 언니 집에 당분간 있을 거예요. 괜찮아요. 순덕은 갑자기 불안해졌어요. 이렇게 좋은 며느리를 잃게 된다니.
진우 때문에 가족이 완전히 해체되는 거였어요. 수연이는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3년간 살았던 집이었지만 가져갈 건 별로 없었습니다. 대부분 진우와 함께 산 추억들이었으니까요. 순덕은 수연이를 도와주며 말했어요. 수연아, 이혼해도 우리는 계속 가족이야. 언제든지 어머니한테 연락해. 수연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훔쳤어요. 진우와는 헤어지지만 시어머니와의 인연까지 끊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짐을 다 싼 수연이가 집을 나서기 전에 마지막으로 진우를 바라봤어요. 그 눈빛에는 원망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안타까움도 있었어요. 잘 살아요. 그리고 김미영 씨와 아이에게는 잘해주세요. 그게 수연이가 진우에게 한 마지막 말이었어요. 원망 대신 축복으로 끝내고 싶었던 거였어요. 수연이가 집을 나간 뒤 순덕과 진우만 남았어요. 둘 사이에는 깊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순덕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진우야, 너 정말 후회하게 될 거야. 수연이 같은 여자를 또 만날 수 있을지.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모든 게 끝나버렸으니까요. 그날 밤 순덕은 집에 혼자 앉아 많은 생각을 했어요. 아들을 잃은 기분이었지만 한편으로는 수연이라는 진짜 딸을 얻은 것 같기도 했어요. 가족이란 게 꼭 핏줄로만 이어지는 건 아니라는 걸 오늘 깨달았어요. 수연이가 집을 나간 지 일주일이 지났어요. 순덕은 그동안 한 번도 경험해 본 적 없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분노와 실망, 그리고 깊은 슬픔이 마음속에서 소용돌이치고 있었어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은 수연이었어요. 저 혼자 언니 집에서 지내고 있을 며느리가. 아니, 이제는 전 며느리겠지만 얼마나 힘들어할까 하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순덕은 수연이에게 전화를 걸어보려다가도 계속 망설였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위로의 말을 하자니 너무 뻔해 보였고, 그렇다고 아무 말도 안 하자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진우와는 그 이후로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어요. 아들이지만 너무나 실망스러워서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30년 넘게 키우면서 이런 감정을 느껴본 적은 처음이었어요. 밤마다 잠들기 전 순덕은 계속 자책했습니다. 내가 진우를 잘못 키웠나?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들이 끊이지 않았어요. 특히 힘들었던 건 이웃들의 시선이었습니다. 아파트 단지에서 마주치는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소문이 퍼진 것 같았습니다. 순덕 씨 아들이 바람 피워서 이혼했다면서요? 그래요? 그렇게 얌전해 보이던데. 순덕은 그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땅에 구멍이라도 뚫고 들어가고 싶었어요. 자신이 직접 잘못한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부끄럽고 창피한 걸까요? 장을 보러 마트에 갔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계산대에서 카드를 내밀며 이름을 말할 때마다 박진우 어머니라는 시선을 받는 것 같았습니다. 물론 대부분은 순덕의 착각이었겠지만 그런 기분을 떨쳐낼 수가 없었어요. 더욱 괴로웠던 건 진우가 김미영과 함께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였습니다. 관리사무소 직원이 넌지시 알려준 이야기였어요. 어머님, 1304호에 새로 이사 들어오신 분 있으시던데요? 임신하신 젊은 여성분이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순덕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김미영이 진우 집으로 아예 이사를 온 거였습니다. 수연이가 나간 자리를 바로 채워버린 거예요. 집에 돌아와서 순덕은 소파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어요. 자신이 그렇게 정성스럽게 꾸며준 아들 집에 이제 전혀 모르는 여자가 살고 있다는 게 받아들여지지 않았거든요. 그동안 며느리를 위해 준비했던 것들은 어떻게 된 걸까요? 수연이가 좋아한다고 해서 특별히 장만한 그릇들,
함께 고른 커튼들, 명절 때마다 나누어 먹었던 추억들까지 모든 것이 무의미해져 버렸어요. 순덕은 수연이에게 보낼 편지를 써보려고 했어요. 하지만 펜을 잡은 손이 계속 떨려서 제대로 글자가 써지지 않았습니다. 수연아, 미안하다. 내 아들이 너에게 상처를 줘서 이런 문장을 쓰다가도 지우고 다시 쓰다가도 지우고 결국 편지는 완성하지 못했어요. 며칠 후 순덕은 우연히 길에서 김미영을 마주쳤어요. 임신 때문인지 배가 조금 나온 상태였습니다. 순덕을 알아본 김미영이 어색하게 인사를 했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순덕은 그녀를 보는 순간 분노가 치밀었어요. 저 여자 때문에 자신의 가족이 망가진 거였으니까요. 당신 부끄럽지도 않아? 김미영은 고개를 숙였어요. 하지만 사과의 말은 없었습니다. 죄송해요. 하지만 진우 오빠와 저는 정말 사랑해서. 사랑? 남의 남편 빼앗아 놓고 사랑이라고 해? 주변 사람들이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순덕은 자신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걸 느꼈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수연이가 얼마나 착한 아이인데 그런 아이를 울리고 어떻게 행복할 수 있어? 김미영은 계속 고개만 숙이고 있었어요. 변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이 순덕을 더욱 화나게 만들었어요. 어머님, 저희도 원해서 이렇게 된 건 아니에요. 원해서 안 했다고? 그럼 누가 억지로라도 했다는 거야? 그 순간 김미영이 고개를 들며 순덕을 바라봤어요. 그 눈빛에는 뭔가 다른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님, 사실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순덕은 갑자기 불안해졌어요. 뭔가 중요한 이야기를 들을 것 같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진우 오빠가 처음부터 거짓말을 했어요. 무슨 소리야? 수연 씨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결혼도 어쩔 수 없이 했다고 그랬어요. 순덕은 그 말을 듣고 더욱 화가 났어요. 진우가 김미영에게까지 거짓말을 했다는 건가요? 그런데 최근에 알게 됐어요. 사실은 수연 씨를 정말 사랑했었다는 걸. 순덕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 오빠가 너무 힘들어해요. 매일 밤 수연 씨 이름을 부르면서 울어요. 그 순간 순덕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진우가 수연이를 그리워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저도 이제 알겠어요. 제가 끼어들면 안 되는 관계였다는 걸. 김미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임신한 몸으로 이런 고백을 하는 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순덕은 갑자기 모든 것이 혼란스러워졌어요. 진우가 정말로 수연이를 사랑하고 있었다면 왜 바람을 피운 걸까요? 왜 김미영과 관계를 맺은 걸까요? 그럼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야? 김미영은 한참을 머뭇거리다가 입을 열었어요. 사실 제가 먼저 유혹했어요. 진우 오빠가 술에 취해서 수연 씨 얘기만 하니까 질투가 났어요. 순덕은 그 고백을 듣고 현기증이 날 것 같았어요. 상황이 자신이 생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던 거였습니다. 어머님,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하지만 이제 아이가 있어서. 김미영이 배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그 모습을 보니 순덕도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미워해야 할 사람이지만 한편으로는 안쓰럽기도 했어요. 그날 밤 순덕은 잠들기 전까지 김미영의 말을 계속 되새겼어요. 진우가 정말로 수연이를 사랑하고 있었다면 아직 늦지 않은 건 아닐까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화가 났어요. 사랑한다면서 왜 그런 짓을 했냐는, 그리고 지금 와서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냐는. 순덕의 마음속에서는 상반된 감정들이 격렬하게 충돌했어요. 아들에 대한 실망과 애정, 김미영에 대한 분노와 동정, 수연이에 대한 걱정과 애틋함까지 모든 감정이 뒤엉켜서 정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모든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이미 이혼 서류도 제출된 상태인데 지금 와서 뭘 할 수 있을까요? 순덕은 그날 밤 처음으로 남편이 그리웠어요. 살아계셨다면 이런 복잡한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셨을까? 혼자서는 너무 버거운 문제였습니다. 새벽녘까지 뒤척이다가 순덕은 한 가지 결심을 했어요. 내일은 반드시 진우를 만나서 직접 물어보겠다고. 정말로 수연이를 사랑하고 있는지,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건지. 하지만 그 답을 듣는다고 해서 상황이 달라질까요? 이미 벌어진 일을 되돌릴 수는 없는 건데. 순덕의 마음속 폭풍은 그렇게 밤새도록 계속되었어요. 김미영과의 충격적인 대화가 끝난 후 며칠이 지났어요. 순덕은 계속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진우가 정말로 수연이를 그리워하고 있다면 아직 늦지 않은 건 아닐까요? 하지만 이미 이혼 서류도 제출된 상태였고 김미영은 임신까지 한 상황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순덕은 마침내 결심을 굳혔습니다. 수연이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고 함께 이 상황을 정리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거든요. 순덕은 수연이가 머물고 있는 언니 집으로 찾아갔어요. 오랜만에 만나는 며느리의 모습은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일주일 만에 이렇게 변할 수 있나 싶을 정도로 말이에요. 수연아, 할 말이 있어 왔다. 네,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순덕은 김미영과 나눈 대화를 모두 수연이에게 털어놓았어요. 진우가 매일 밤 수연이 이름을 부르며 온다는 것, 김미영이 먼저 유혹했다는 것, 그리고 진우가 후회하고 있다는 것까지. 수연이는 그 이야기를 듣고 한참을 말없이 있었어요. 복잡한 감정이 얼굴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머님, 그렇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없어요. 이미 벌어진 일은 되돌릴 수 없잖아요. 수연아, 하지만 진우가 정말 후회하고 있다면 어머님, 후회한다고 해서 상처가 치유되는 건 아니에요. 저는 더 이상 진우 오빠를 믿을 수 없어요. 순덕은 수연이의 단호한 말투에서 깊은 상처를 느꼈어요. 그 상처가 얼마나 깊은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수연이가 갑자기 다른 이야기를 꺼냈어요. 어머님, 그런데 제가 하나 제안할 게 있어요. 뭔데? 진우 오빠와 김미영 씨에게 정당한 대가를 치르게 하고 싶어요. 순덕은 수연이의 눈빛이 달라진 걸 느꼈어요. 며칠 전까지의 슬프고 무력한 모습이 아니라 뭔가 결심을 한 것 같은 강한 의지가 보였습니다. 어머님이 모아주신 증거들, 그걸로 충분해요. 수연아,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수연이는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내더니 순덕에게 보여주었어요. 화면에는 진우 회사 사람들의 연락처가 가득했습니다. 진우 오빠 회사 사람들한테 집들이 초대장을 보낼 거예요. 우리 집에서요. 순덕은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김미영 씨도 초대할 거예요. 진우 오빠의 새로운 연인이라고 소개하면서요. 그제서야 순덕은 수연이의 계획을 이해했어요. 공개적으로 진우와 김미영의 관계를 드러내겠다는 거였어요. 수연아, 그렇게 해도 괜찮을까? 어머님, 저는 더 이상 숨어서 당하고만 있을 수 없어요. 진우 오빠가 회사에서 얼마나 좋은 사람인 척 하는지 다들 알아야 해요. 순덕은 수연이의 변화된 모습에 놀랐어요. 그동안 순종적이고 착하기만 했던 며느리가 이렇게 강해질 수 있다니. 수연이는 계속해서 자신의 계획을 설명했어요. 집들이를 핑계로 진우의 회사 동료들을 초대하고 그 자리에서 김미영을 소개한 뒤 그동안 모은 증거들을 공개하겠다는 거였어요. 어머님이 찍어주신 사진들, 영수증들, 그리고 호텔 키카드까지 모든 걸 보여줄 거예요. 그러면 진우는 회사에서 신용을 잃게 되겠죠. 당연한 결과예요.
순덕은 복잡한 기분이 들었어요. 한편으로는 진우가 당연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아들이 망가지는 걸 보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수연이의 마음도 이해할 수 있었어요. 3년간 성실하게 결혼 생활을 해온 아내가 이런 배신을 당했는데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거였어요. 수연아, 정말 그렇게 하고 싶니? 이수연, 네, 어머님, 이번만은 제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어요. 순덕은 수연이의 단호한 목소리에서 더 이상 말릴 수 없다는 걸 느꼈어요. 그리고 사실 자신도 진우와 김미영이 너무 쉽게 넘어가는 게 못마땅했거든요. 그래, 그럼 내가 도와줄게. 정말요? 응, 우리 같이 해보자꾸나. 그날부터 순덕과 수연이는 본격적으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먼저 진우의 회사 동료들 명단을 정리하고 집들이 초대장을 보낼 준비를 했습니다. 수연이는 진우에게 연락해서 자연스럽게 집들이 제안을 했어요. 오빠, 이혼 서류 제출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회사분들한테 인사 좀 드리고 싶어요. 우리 살던 집에서 간단히 모임해도 될까요? 진우는 당황스러워했지만 거절할 이유도 없었어요. 오히려 수연이가 이렇게 제안하는 걸 고맙게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약속이 정해진 후 수연이는 진우에게 한 가지 더 부탁했어요. 그리고 오빠, 김미영 씨도 초대해요. 미영이를? 왜? 오빠 새로운 연인이잖아요. 사람들이 언젠가는 알게 될 텐데. 이참에 소개하는 게 어때요? 진우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수연이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할 수는 없었어요. 파티 날짜는 주말로 정했어요. 진우의 회사 동료들 15명 정도가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부장님부터 신입사원까지 진우와 관련된 거의 모든 사람들이었어요. 파티 준비를 하면서 순덕과 수연이는 마지막 점검을 했어요. 증거 자료들을 정리하고 어떤 순서로 공개할지 계획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괜찮으세요? 진우 오빠한테는 큰 타격이 될 텐데. 수연아, 이미 시작한 일이잖니. 끝까지 가자. 하지만 마음 한구석으로는 불안했어요. 정말로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걸까요? 진우가 아무리 잘못했다고 해도 이렇게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는 게. 파티 당일 아침 순덕은 일찍 일어나서 음식 준비를 시작했어요. 수연이와 함께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들. 하지만 마음은 전혀 즐겁지 않았습니다. 오후 6시 손님들이 하나둘 도착하기 시작했어요. 진우의 회사 동료들은 모두 수연이를 좋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진우가 정말 좋은 아내를 두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7시 정각 마지막 손님이 도착했어요. 김미영이었습니다. 임신 때문에 배가 약간 나온 상태였는데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었어요. 진우가 어색하게 김미영을 소개했어요. 제 회사 동료 김미영 씨예요. 하지만 수연이가 나서서 정정했어요. 아니에요. 진우 오빠의 새로운 연인이에요. 그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무슨 상황인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순덕은 그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드디어 모든 것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수연이가 준비해온 자료들을 테이블 위에 펼쳐놓으며 말했어요. 여러분, 오늘 여기 모신 이유가 있습니다. 긴장감이 극도로 높아지는 순간이었어요. 진우와 김미영의 얼굴은 이미 창백해져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수연이를 주목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순덕은 이제 정말로 돌이킬 수 없는 지점에 서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수연이의 말에 거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15명의 회사 동료들이 모두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긴장감이 방 안을 가득 메웠어요. 진우는 수연이를 말리려고 했어요.
수연아, 뭘 하려는 거야? 하지만 수연이는 이미 마음을 굳힌 상태였어요. 테이블 위에 첫 번째 증거를 펼쳐 놓았습니다. 호텔 영수증들이었어요. 여러분, 이것들을 보시면 제 남편이 지난 3개월간 얼마나 자주 호텔을 이용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부장님이 영수증을 들여다보더니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모두 평일 낮 시간대의 결제 내역들이었거든요. 진우야, 이게 뭐야? 진우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어요. 변명할 여지가 없었거든요. 수연이는 두 번째 증거를 공개했어요. 순덕이 찍어둔 사진들이었습니다. 김미영이 진우 집에 들어가는 모습, 둘이 함께 나오는 모습까지 시간과 날짜가 정확히 기록되어 있었어요. 회사 동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한 거였어요. 설마 진우가 바람을 피운 거야? 저 여자가 미영 씨인가? 김미영은 이미 얼굴이 새하얘져서 벽에 기대어 서 있었어요. 임신한 몸으로 이런 상황을 견뎌내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순덕이 나서서 세 번째 증거를 공개했어요. 바로 그 검은색 레이스 속옷이었습니다. 이건 우리 집 세탁기에서 나온 거예요. 수연이 거 아니고요. 그 순간 거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충격에 빠졌어요. 남성 동료들은 당황해하며 시선을 돌렸고 여성 동료들은 혀를 차며 김미영을 노려봤어요. 부장님이 진우에게 엄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진우야, 이게 사실이야? 진우는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었어요. 증거가 너무 명확했거든요. 부장님, 죄송합니다. 그 고백을 듣는 순간 회사 동료들의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동안 성실하고 가정적이라고 생각했던 진우에 대한 인식이 한순간에 바뀐 거였어요. 수연이가 마지막 폭탄을 터뜨렸어요. 그리고 김미영 씨는 지금 임신 6주차예요. 거실이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불륜도 충격적이었는데 임신까지 시킨 거였으니까요. 부장님이 진우를 바라보는 시선이 차가워졌어요. 박진우, 너 이런 사람이었어? 와, 정말 실망이다. 수연 씨가 얼마나 착한데.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사람들의 비난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진우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김미영이 견디다 못해 일어서며 말했어요. 죄송해요, 저는 이만. 하지만 수연이가 그녀를 제지했어요. 미영 씨, 잠깐만요. 아직 다 안 끝났어요. 수연이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대출 서류였습니다. 진우가 수연이 명의로 받은 3천만 원짜리 대출 말이에요. 그리고 저 모르게 제 명의로 3천만 원을 대출받아서 이 여자와 만나는 데 썼어요. 부장님이 그 서류를 보더니 완전히 화가 났어요. 박진우, 이건 정말 아니지 않냐? 부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회사 동료들의 시선이 점점 더 차가워졌어요. 단순한 불륜을 넘어서 사기까지 저지른 거였으니까요. 그때 수연이가 결정적인 증거를 공개했어요. 순덕이 몰래 녹화했던 영상이었습니다. 김미영과 진우가 현관에서 나누었던 대화가 선명하게 들렸어요. 영상에서 김미영이 병원에서 확진받았어. 정말 임신했어라고 말하는 소리가 들렸고, 진우가 수연이가 돌아오면 바로 이혼 요구하고라고 대답하는 목소리까지. 모든 사람들이 그 영상을 보고 완전히 경악했어요. 계획적으로 아내를 속이고 있었던 거였거든요. 이건 정말 최악이네. 계획적이었다는 거잖아. 부장님이 진우에게 마지막으로 물었어요. 박진우, 너 이런 사람이었어? 진우는 이제 완전히 망가진 상태였어요. 회사에서의 신용도 동료들과의 관계도 모두 끝난 거였습니다. 부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사람들은 하나둘씩 자리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이 자리에 있고 싶지 않다는 표정들이었어요. 부장님이 마지막으로 진우에게 말했어요. 진우야, 월요일에 사표 써라. 그 말을 듣는 순간 진우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어요. 회사에서까지 쫓겨나게 된 거였습니다. 김미영은 이미 울음을 터뜨렸어요. 자신도 이 모든 일에 연루되어서 사람들에게 완전히 손가락질 당하게 된 거였어요. 모든 손님들이 떠난 후 거실에는 순떡, 수연이, 진우, 김미영 네 사람만 남았어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진우가 수연이에게 무릎을 꿇었어요. 수연아, 정말 미안해, 정말. 하지만 수연이는 차가운 표정으로 진우를 내려다봤어요. 오빠, 이제 정말 끝났어요. 더 이상 할 말 없어요. 김미영도 진우 옆에 무릎을 꿇으며 사과했어요. 수연 씨,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순떡도 더 이상 들어줄 말이 없었어요. 이미 모든 것이 끝났거든요. 수연이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내일까지 이 집에서 나가세요. 둘 다요. 진우와 김미영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완전히 무력한 상태가 되어버렸거든요. 순덕은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며 복잡한 기분이 들었어요. 진우가 당연한 대가를 치른 거였지만 그래도 자신의 아들이 이렇게 무너지는 모습을 보는 건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수연이를 보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그동안 혼자서 감당했을 상처와 고통을 이제는 정당하게 갚아준 거였어요. 그날 밤 진우와 김미영은 짐을 싸서 집을 나갔어요. 갈 곳이 마땅치 않았겠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자신들이 저지른 일의 결과였으니까요. 집이 조용해진 후 순떡과 수연이는 거실을 정리하며 대화를 나눴어요. 수연아, 후회하지 않니? 아니요, 어머님 시원해요. 그래, 잘했어. 순덕은 정말로 수연이가 잘했다고 생각했어요. 참고 참다가 결국 폭발한 게 아니라 차분하게 준비해서 정당한 심판을 내린 거였거든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으로는 아들이 걱정되기도 했어요. 직장도 잃고 집도 잃고 이제 어떻게 살아갈까요? 그래도 그것도 진우가 선택한 길이었어요. 아무도 강요하지 않았는데 스스로 그런 짓을 한 거였으니까요. 수연이가 순덕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혼자였다면 이렇게 못했을 거예요. 뭘 당연한 일 했을 뿐이야. 내 아들이지만 넌 내 딸이기도 해. 같은 여자로서 한 것도 있고.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이제 정말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진우와 김미영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들의 아이는 어떻게 될지, 여전히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남아 있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순덕과 수연이의 관계는 이제 어떻게 될까요? 법적으로는 더 이상 가족이 아니지만 마음으로는 여전히 가족 같은 두 사람이었어요. 내일부터는 정말로 새로운 일들이 일어날 것 같았습니다. 파티가 끝난 지 일주일이 지났어요. 그동안 벌어진 일들은 순덕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했습니다. 진우의 몰락은 생각보다 빨랐고 그 여파는 상상 이상이었어요. 월요일 아침 진우는 정말로 회사에 사표를 제출했어요. 부장님의 차가운 시선을 견딜 수가 없었거든요. 그동안 쌓아온 신뢰와 인간관계가 하루아침에 무너져버린 거였습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며칠 후 진우는 새 직장을 알아보기 시작했는데 어디에 이력서를 내도 좋은 답변이 오지 않았습니다. 업계가 좁다 보니 소문이 이미 퍼진 상태였어요. 면접에서도 불편한 질문들이 계속 나왔고 결국 번번이 떨어졌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 마찬가지였어요. 진우는 점점 초조해졌고 김미영과의 관계도 어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순덕은 진우에게 안부 전화라도 해볼까 생각했지만 차마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진우가 받고 싶어 할지도 의문이었거든요. 그런데 수요일 저녁 진우가 순덕의 집으로 찾아왔어요. 완전히 초췌해진 모습이었습니다. 며칠 만에 이렇게 변할 수 있나 싶을 정도로 말이에요. 엄마, 나야. 목소리도 많이 쉬어 있었어요. 아마 며칠 동안 제대로 잠도 못 자고 밥도 제대로 못 먹었을 거예요. 그래, 들어와라. 순덕은 아들을 차마 문전박대할 수는 없었어요. 아무리 잘못했다고 해도 30년 넘게 키운 자식이었으니까요. 진우는 거실에 앉자마자 고개를 떨구었어요.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않더니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나 이제 어떡하지? 매일 밤 잠도 못 자겠어. 수연이 생각이 계속 나고 내가 정말 바보였어. 엄마, 나 정말 수연이한테 용서받고 싶어. 순덕은 아들의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어요. 하지만 쉽게 위로의 말을 건넬 수는 없었습니다. 진우가 저지른 일이 너무 심각했거든요. 진우야, 일단 지금 상황부터 설명해봐. 지금 어디 살고 있어? 미영이 언니 집에 임시로 있어요. 김미영 언니 집이라. 순덕은 복잡한 기분이 들었어요. 결국 김미영과 함께 지내고 있다는 얘기였거든요. 엄마, 그런데 집은 어떻게 되는 거야? 진우가 말하는 건 자신이 살던 아파트 말이었어요. 그 집은 진우와 수연이가 공동으로 대출받아서 산 거였는데 이혼하면서 어떻게 정리될지 궁금했던 거겠죠. 수연이가 집은 자기가 가져간다고 하더라. 그럼 나는? 너는 빚만 남겠지. 진우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어요. 집은 수연이가 가져가고 자신이 수연이 명의로 받은 3천만 원 대출은 고스란히 자신이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었거든요. 더군다나 직장까지 잃은 상태에서 그 빚을 어떻게 갚을까요? 순덕은 생각만 해도 답답했어요. 엄마, 나 정말 잘못했어. 이제야 알겠어. 알면 뭘 어떻게 할 건데? 이미 벌어진 일인데. 순덕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차가움이 남아 있었어요. 아들이 불쌍하긴 했지만 쉽게 용서할 수는 없었거든요. 엄마, 수연이한테 용서를 빌어볼까? 진우야, 그건 안 돼. 왜? 수연이가 이제 다른 사람이야. 너랑은 완전히 끝났어. 순덕은 진우에게 말하지 않았지만 수연이가 이미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해외 이민을 고려하고 있다고 했거든요. 며칠 후 순덕은 수연이를 만났어요. 이혼 절차가 모두 끝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머님, 모든 법적 절차가 끝났어요. 그렇구나. 그럼 이제. 네, 이제 정말 끝이에요. 하지만 수연이의 표정은 시원하다기보다는 허전해 보였어요. 3년간의 결혼 생활이 완전히 정리된 거였으니까요. 그래,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니? 일단 당분간 언니 집에서 지내면서 생각해 볼 거예요. 아직은 모르겠어요. 순덕은 수연이가 떠날까봐 걱정됐어요. 이제 법적으로는 남이 되었지만 마음으로는 여전히 딸 같은 존재였거든요. 그런데 그때 수연이가 뜻밖의 제안을 했어요. 어머님, 혹시 저와 함께 살지 않으시겠어요? 뭐라고? 어머님도 혼자 사시고 저도 혼자인데 함께 살면 서로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순덕은 그 제안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이야기였거든요. 수연아, 하지만 우리는 이제 법적으로는 남이지만 마음으로는 여전히 가족이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순덕의 가슴이 뭉클했어요. 수연이도 자신과 같은 마음이었던 거예요. 한편 진우는 점점 더 어려운 상황에 처했어요. 새로운 직장을 구하려고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이미 업계에 소문이 퍼진 상태에서 취업하기가 어려웠거든요.
더욱 심각한 문제는 김미영과의 관계였어요. 임신 때문에 헤어질 수도 없고 그렇다고 제대로 된 미래를 약속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김미영도 마찬가지로 힘들어했어요. 임신한 몸으로 이런 복잡한 상황을 견뎌내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진우 오빠, 우리 이제 어떻게 해요? 미영아, 조금만 기다려봐. 내가 뭔가 방법을 찾을게. 하지만 현실적으로 방법이 있을까요? 직장도 없고 집도 없고 빚만 있는 상황에서 한 달이 지났을 때 진우는 마침내 중요한 결정을 내렸어요. 고향으로 내려가기로 한 거였습니다. 서울에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겠다고 판단한 거였어요. 진우가 순덕에게 인사를 하러 왔을 때 순덕은 복잡한 기분이 들었어요. 엄마, 고향으로 내려갈 거야. 그래, 그게 좋을 것 같다. 미영이랑 아이는 내가 어떻게든 책임질게. 그래야지. 진우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마지막으로 물었어요. 엄마, 나 용서해 줄 수 있어? 순덕은 그 질문에 바로 대답할 수 없었어요. 용서는 시간이 필요한 일이었거든요. 진우야, 잘 살 거라. 그리고 다신 이런 일 없도록 해. 그게 순덕이 아들에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말이었어요. 진우가 떠난 후 순덕의 집은 정말 조용해졌어요. 30년 넘게 함께 살던 아들이 없으니 허전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복잡했던 마음이 정리되는 것 같기도 했어요. 며칠 후 수연이가 다시 연락을 했어요. 어머님, 제 제안 생각해 보셨어요? 순덕은 며칠 동안 고민했던 결과를 이야기했어요. 수연아, 좋아, 함께 살자꾸나. 정말요? 그래, 우리 이제 진짜 가족이 되는 거야. 그렇게 순덕과 수연이는 새로운 동거를 시작하기로 했어요. 법적으로는 남이지만 마음으로는 진짜 모녀가 되는 거였습니다. 진우와의 연락은 점점 단절되어 갔습니다. 완전히 단절된 건 아니지만 예전 같은 관계로는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진우가 저지른 일의 대가였어요. 하지만 그 대신 순덕은 새로운 가족을 얻었습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하지만 때로는 마음으로 맺어진 인연이 더 소중할 수도 있는 거였어요. 이제 정말로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될 준비가 되었습니다. 6개월이 지났어요. 순덕과 수연이가 함께 살기 시작한 지 벌써 반년이나 흘렀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어색했지만 이제는 정말 친모녀처럼 자연스러워졌어요. 아침 5시 반 순덕은 여전히 그 시간에 일어났어요.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수연이도 함께 일어나서 아침 준비를 도와주곤 했거든요. 수연아, 오늘 뭐 해 먹을까?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된장찌개 어때요? 두 사람의 대화는 정말 자연스러웠어요. 마치 오래전부터 함께 살아온 것처럼 말이에요. 서로의 생활 패턴도 완전히 익숙해졌고 취향도 잘 맞았습니다. 수연이는 이혼 후 새로운 직장을 구했어요. 예전보다 출장이 적은 회사였는데 순덕과 함께 있는 시간을 늘리고 싶어서였습니다. 순덕은 그런 수연이의 마음이 고마웠어요. 두 사람은 함께 장을 보고 함께 요리하고 저녁에는 함께 드라마를 보면서 시간을 보냈어요. 때로는 수연이가 어려서 못 해봤던 것들을 순덕이 가르쳐 주기도 했습니다. 수연아, 김치 담그는 법 배워볼래? 정말요? 저도 배우고 싶었어요. 순덕은 수연이에게 김치 담그는 법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요리를 가르쳐 주었어요. 며느리일 때는 미처 가르쳐 주지 못했던 것들이 많았거든요. 수연이도 순덕에게 젊은 세대의 것들을 가르쳐 주었어요. 스마트폰 사용법, 온라인 쇼핑하는 법, 심지어 넷플릭스 보는 법까지. 어머니, 이 드라마 정말 재밌어요. 같이 봐요. 요즘 드라마는 정말 다르구나. 두 사람이 함께 웃으며
드라마를 보는 모습은 정말 평화로웠어요. 6개월 전에 그 복잡하고 아픈 상황이 꿈처럼 멀게 느껴졌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두 사람의 관계를 부러워했어요. 이혼한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이렇게 가깝게 지내는 경우는 흔하지 않았거든요. 순덕 씨, 수연이랑 정말 잘 지내시네요. 수연이가 워낙 착해서요. 순덕은 이제 진우 이야기는 거의 하지 않았어요. 가끔 안부가 궁금하긴 했지만 굳이 연락하지는 않았습니다. 서로에게 시간이 필요했거든요. 대신 수연이와의 새로운 일상에 집중했어요. 두 사람은 함께 여행도 다니고 문화센터 강좌도 들었습니다. 어머니, 이번 주말에 제주도 가볼까요? 제주도? 그거 좋네. 순덕은 오랜만에 여행을 갔어요. 수연이와 함께 제주도 바다를 보며 걸었는데 정말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수연아, 고마워. 뭐가 고마워요? 이렇게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게 해줘서 저야말로 고마워요. 어머니가 있어서 외롭지 않아요. 제주도 바닷가에서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정말 서로에게 소중한 존재가 되어 있었거든요. 몇 달 후 순덕은 우연히 진우 소식을 들었어요. 고향에서 작은 사업을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김미영과는 결혼을 했고 아이도 태어났다고 했습니다. 가끔 밤에 혼자 있을 때면 진우 생각이 났어요. 아무리 잘못했다고 해도 아들이었으니까요. 잘 지내고 있을까? 아이는 건강하게 태어났을까? 그런 걱정이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그런 마음을 수연이에게는 털어놓지 않았어요. 수연이에게 상처가 될 수도 있었으니까요. 수연아, 진우 소식 들었니? 네, 잘 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 그래도 다행이야. 수연이도 이제는 진우에 대한 원망이 많이 줄어든 것 같았어요. 시간이 모든 상처를 치유해 주는 거였습니다. 그해 겨울, 두 사람은 특별한 결정을 했어요. 함께 작은 카페를 운영해 보기로 한 거였어요. 어머니, 우리 카페 이름 뭘로 할까요? 새로운 시작 어떠니? 좋아요. 정말 우리에게 딱 맞는 이름이에요. 카페 준비를 하면서 두 사람은 정말 바빴어요. 인테리어를 고르고 메뉴를 정하고 직원을 구하고 하지만 함께 하니까 즐거웠습니다. 카페 오픈 날 많은 사람들이 축하해 주러 왔어요. 순덕의 이웃들, 수연이의 친구들, 그리고 두 사람을 아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해주었습니다. 순덕 씨, 수연이랑 정말 보기 좋아요. 수연아, 어머니와 이렇게 지내니까 훨씬 밝아 보여. 사람들의 축하를 받으며 순덕과 수연이는 뿌듯했어요. 정말로 새로운 시작을 한 거였거든요. 카페를 운영하면서 두 사람은 더욱 가까워졌어요. 함께 일하다 보니 서로의 장단점도 더 잘 알게 되고 서로를 더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수연아, 너는 정말 꼼꼼하구나. 어머니는 손님들과 대화하는 걸 정말 잘하세요. 어느 날 저녁 카페 정리를 마치고 집에 돌아온 두 사람은 소파에 앉아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눴어요. 어머니, 1년 전 이맘때를 생각하면 정말 꿈만 같아요. 나도 이렇게 행복할 줄 몰랐어. 그때는 정말 힘들었죠? 힘들었지. 하지만 그 일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가 있는 거 아닐까? 수연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로 그 힘든 시간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소중함을 더욱 느낄 수 있었던 거였어요. 어머니, 저 정말 감사해요. 뭐가 말이니? 제가 가족이 뭔지 다시 알게 해주셔서요. 가족은 핏줄이 아니라 마음이구나 하는 걸 깨달았어요. 순덕은 그 말을 듣고 눈물이 핑 돌았어요. 정말로 가족의 의미를 새롭게 깨달은 1년이었거든요. 수연아, 우리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살자. 네, 어머니, 저도 그러고 싶어요.
창밖으로는 첫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새하얀 눈이 조용히 내려앉으며 세상을 덮어가는 모습이 아름다웠습니다. 순덕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1년 전 그 복잡하고 아픈 일들이 결국은 이런 아름다운 결과를 가져다 준 거구나 하고요. 수연아, 내년에는 뭘 해볼까? 카페도 더 키우고, 여행도 더 많이 다니고, 그리고 어머니와 함께하는 시간을 더 소중히 보내고 싶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어요. 정말 따뜻하고 평화로운 미소였습니다. 그날 밤 잠들기 전 순덕은 남편과 진우의 사진을 바라봤어요. 오랜만에 보는 사진이었는데 이제는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여보, 진우야, 나 이제 정말 행복해. 걱정하지 마. 사진 속에 두 사람이 미소 짓고 있는 것 같았어요. 순덕의 행복을 축복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새벽 5시 반, 순덕은 평소처럼 일어났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 시간이 외롭지 않았습니다. 옆방에서 수연이의 평화로운 숨소리가 들려왔거든요. 순덕은 부엌에서 아침 준비를 하며 생각했어요. 인생이라는 게 정말 알 수 없는 거구나. 가장 힘들고 아픈 순간이 결국은 가장 큰 선물을 가져다 주는 거구나. 오늘도 카페에 가서 손님들을 맞이하고 수연이와 함께 웃으며 일할 거예요. 그리고 저녁에는 함께 집에 돌아와 차를 마시며 하루 있었던 일들을 나눌 거고요. 평범하지만 소중한 그런 하루하루가 계속될 거였어요. 물론 완벽한 행복은 아니었어요. 가끔 아들 생각에 마음이 아플 때도 있고 수연이도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할 때가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런 작은 아픔들마저도 함께 나누니 견딜만 했습니다. 순덕은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새로운 하루의 햇살이 따스하게 비춰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햇살 속에서 정말로 새로운 삶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가족이란 것은 꽃 같은 피를 나눈 사람들만이 아니구나.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거구나. 순덕은 그런 깨달음을 얻었어요. 수연아, 일어날 시간이야. 네, 어머니, 금방 나갈게요. 두 사람의 하루가 다시 시작되었어요. 평범하지만 행복한, 소중한 하루가. 이 이야기가 가슴에 남는다면 조용히 나누어 주세요. 누군가의 인생이 당신의 이야기일지도 모르니까요. 진정한 가족의 의미는 혈연이 아닌 마음에서 시작되는 거라는 걸 기억해 주세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이야기 기대해 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